성중실록 67권 성종 7년 5월 1일 계미호 여덟 번째 기사 1476년 명성화 12년 우찬성 서거종과 예조판서 이승소가 경릉과 창릉의 산맥을 봉심하고 와서 아뢰기를 삼각산에서 북으로 갈현까지 좌우의 곁까지 산맥의 금한을 정할 만합니다. 또 그 내려온 산맥의 제2절에서 제8절까지 새로 장사한 42분묘를 철거하게 하소서. 그리고 아울러 자손들 중에 묘지를 잡은 자들을 추국하여 과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성경실록 67권 성종 7년 5월 1일 계미호 9번째 기사 도승지 현숙규가 들어와서 계사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요즘 형 옥을 살펴보지 않은 적이 오래되었다 하니 현숙규가 대답하기를 현재의 죄수는 겨우 5, 6명인데 그 중에서 사형수가 4명입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바야흐로 더위가 성한데 구속되어 가쇠까지 하고 있으니 그 괴로움은 매우 애처롭다. 그러니 석방할 만한 자가 없는지 빨리 사람을 보내어 죄수들을 살펴보고 오게 하라 하였다. 주서 이복선이 죄수를 살펴보고 와서 아뢰니 형조에 전교하기를 사형수 위에는 속기 판결하여 보내고 옥사가 지체되지 않게 하라 하였다. 가쇠는 죄인의 목에 씌우는 칼과 발에 채우는 쇠의 사슬이다. 성경실록 67권 성종 7년 5월 1일 계미호 10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67권 성종 7년 5월 2일 갑진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다. 장령 이승문이 아뢰기를 이번에 송거를 과거에 시험하게 한 것은 매우 불가한 것입니다 하였다. 정은 이 세광은 아뢰기를 난신과 적자는 세상에서 가장 큰 죄악이므로 백세토로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난신의 친자식으로 하여금 조정의 반열에 다시 끼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내금이는 임금의 주와 우를 가까이에서 모시는 것인데 역신의 아들을 거기에 소속시킬 수는 없습니다. 내금이도 그러한데 더구나 과거를 보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송현수는 직접 난역을 범한 것이 아니고 그게 연좌되었을 뿐인데 그의 자손이 비록 과거에 응시한다고 한들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고 이어 좌우에 문의하니 영사 정창수는 대답하기를 세종조의 박습 시모는 직접 난영을 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조정에서 용납할 수 없었는데 송현수는 이에 직접 난역을 범한 자입니다. 그러니 그 아들을 응시케 하는 것은 미편합니다 하였고 영사 한 명에는 말하기를 세조께서 성삼문, 유성운, 박백년, 이계, 하위지 등을 명유라 하여 매우 후하게 대접하였으나 성상문 등은 성상의 은혜는 생각지 않고 난역을 꾀하였었는데 그 당시 송현수는 그들에게 칼을 주었으니 이것이 함께 난역을 꾀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성상문이 형을 받았을 때 송현수는 그 몸을 보존할 수 있었는데 노산이 쫓겨나자 형을 당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한명회가 대답하기를 그때는 옥사가 끝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였다. 정창손이 또 아뢰기를 과거는 국가에서 엄중하게 선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난신의 자손을 과거에 응시하게 하고 있는데 이처럼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으니 이는 대의에 있어 미안한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송군은 이미 내금이가 되어 벌써 뱃슬길을 터놓고 있으니 과거에 응시한들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였다. 지사 홍응이 아뢰기를 난신의 자손을 굳이 그렇게 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참작하겠다 하였다. 성종실록 67권 성종 7년 5월 2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우참천 어유소가 와서 아뢰기를 성상의 은혜야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묘당은 모두가 바라보는 곳인데 신이 학궁에서 신례를 행했으니 부끄러운 얼굴로 직임에 나아간다는 건 양심에 미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취중에 한 것인데 뭘 그렇게 불안해하게 여기는가? 그러나 예의를 지켜야 할 곳에서 그렇게 했으니 이는 상당히 잘못한 것이다. 다만 공은 크고 죄는 적음으로 용서한 것이니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성전시록 67권 성종 7년 5월 2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사관원 사관 박승질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은 송구에게 과거에 응시토록 한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하고 또 내금위에 소속시키는 것도 마땅치 않다고 구사하여 아뢰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응시하는 문제를 이미 참작하시겠다고 윤호하셨으니 내금위에서도 파면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금위는 전하를 가까이서 시위하는 곳이니 결코 난신의 친자식을 소속시킬 곳이 못됩니다. 아울러 원하건대 파면시켜 대법으로 바로잡으소서니 전교하기를 송현수의 죄명을 상고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전시록 67권 성종 7년 5월 2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이조에 전지하여 전 죽계부수 이함동의 직첩을 돌려주게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함동은 집도 없고 보호할 사람도 없으니 생활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종부시의 제주로 하여금 그를 교제할 수 있는 절목을 상의하여 아르게 하라 하였다. 성전시록 67권 성종 7년 5월 2일 갑진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갔다. 임금이 도승지 현석교에게 이르기를 송구의 이런 해당 관사와 정승들은 모두 불가하다합니다라고 하나 내가 병자년에 일기를 보니 성산문 등의 난역이 있은 후에도 송현수는 도총부에 입직하였었다. 만약 함께 역무를 하였다면 어떻게 입직할 수 있었겠는가? 이렇게 볼 때 송현수는 난신이라고 할 수 없다. 만약 참으로 난신이라면 그의 자손을 내가 어떻게 관대하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현석규가 말하기를 송현수 등을 수고할 때의 일을 신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했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그 당시에 추구한 문헌이 남아있는가 하니 현석규가 대답하기를 있습니다 하였다. 성전시록 67권 성종 7년 5월 2일 갑진 여섯 번째 기사 상부에서 상상군 황효운이 이혼과 결혼을 멋대로 한 실상을 아뢰다. 상부에서 아뢰기를 상상군 황효운은 사리를 아는 대신으로서 국가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처음 아내인 신씨는 무후하다 하여 버리고 다시 임씨에게 장가들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번에 또 화목하지 못하다 하여 버리고 또 다시 신씨와 결합하여 마음대로 이혼도 하고 결합도 하여 이미 채통이 없이 강상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런데 신씨가 죽은 뒤에는 공신으로 인하여 하사받은 종인 소근소사에게 그의 어미가 혼사를 주관했다는 것으로 장가를 들고 나서 그 어미의 혼서를 추후 작성하여 이에 철을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그에 대한 신문을 받게 되자 사실을 숨길 수가 없어 종으로 철을 삼은 사실은 자백했으나 혼수를 추후하여 작성한 주상은 자백하지 않고 있으니 그의 정상이 매우 관사스럽습니다. 주상께서는 이에 대한 조처를 하소서 하니 명하여 황효운은 논하지 말고 이신은 후초로 삼는도록 논정하라고 하였다. 성전시록 67권 성종 7년 5월 2일 갑진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전시록 67권 성종 7년 5월 3일 을사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전시록 67권 성종 7년 5월 3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윤계겸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은 삼가 생각하건대 부부는 삼강의 근본이므로 바로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상상군 황효운이 하사받은 종인 난신 이유기의 딸 소근 소사로 철을 삼은 것을 신등이 그 사실을 추국하여 첩으로 정할 것을 의논하여 아랜 데 대하여 후초로 삼도록 논정하라 하시니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황효운은 소근 소사가 종으로 있을 때 작첩을 했다가 방면된 뒤에 혼서를 추후 작성하여 마치 예식을 치른 것처럼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가 첩으로 철을 삼아 강상을 어지럽힌 사실이 매우 명백하니 바라건대 성명을 빨리 거두시어 강상을 바로잡으시면 더할 수 없는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도승지 현석교에게 명하여 사헌부에 전교하기를 경등의 말이 어찌 잘못이겠는가. 그러나 이 시의 집안이 본래 명문족이었으며 또 왕실과도 연관이 있다. 지금 종으로 죽었으나 황효운은 그에게 예식을 치르고 장가를 들었으며 그가 신문을 내 대답할 때에도 예식을 치렀다고 하였으니 지식이 있는 재상으로서 어떻게 거짓말을 했겠는가.
내가 원상에게 다시 의논을 했더니 모두들 종으로 있을 때 성혼을 했다고 한다. 그러니 어떻게 적처가 되겠는가? 그러나 나의 생각으로는 그 사정이 용서할 만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하였다. 성조실록 67권 성종 7년 5월 3일 을사 세 번째 기사. 한성부에서 궁궐을 압박하고 있는 호수를 기록하여 아뢰니 전교하기를 400이 넘는 민가를 하루아침에 다 철거시킬 수는 없다. 그러니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가? 원성과 의논토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67권 성종 7년 5월 3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갔다. 임금이 지사 서거정에게 말하기를 궁궐을 압박하고 있는 호수가 매우 많아서 다 철거할 수 없다. 그래서 원상에게 의논케 하였다 하니 서거정이 말하기를 국도를 창건한 것이 1,200여 년이 되어 인구가 날로 번성하여 성 안에는 다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높은 지대에 집을 짓게 하였습니다. 신의 의견으로는 경복궁, 창덕궁, 수광궁의 세 궁궐에 가까이 압박하고 있는 민가는 그 수가 많지 않으나 만약 남산기슭의 먼 데까지 계산한다면 다 철거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인가를 많이 철거한다면 원망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궁궐을 가까이 있는 민가로서 철거해야 할 곳은 철거하지 않을 수 없으니 자세하게 상의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종실록 67권 성종 7년 5월 3일 을사 다섯 번째 기사. 이조에 전지하여 맹석금 오자경 김효광의 직책을 돌려주게 하였다. 성종실록 67권 성종 7년 5월 3일 을사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67권 성종 7년 5월 5일 성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문소절에 나아가 단오제를 행하고 제실에 나아가 전교하기를 예종의 실에는 승지 임사홍이 마땅히 첫 잔을 받들어야 하는데 어째서 부른 뒤에야 왔는가? 제사는 큰일인데도 지금 이렇단 말인가? 내가 죄를 주고 싶으나 특별히 버려둔다 하였다. 동부승지 홍계달이 임사홍에게 말하기를 주상의 전교가 이래하니 그대는 마땅히 되제해야 한다 하였으나 임사홍은 조금 더 두려워하는 표정도 없이 말하기를 이미 전교로서 꾸짖었으니 또 다시 되제할 필요가 있을까 하였다. 홍계달이 말하기를 자네가 만약 되제까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마땅히 죄를 다스리도록 주청하겠다. 어째서 그렇게 그만스럽게 말하는가? 다시 생각해보라 하였고 도승지 현석규도 대제하라고 강요하였다. 그러자 임사홍이 할 수 없이 아뢰기를 신이 세조의 실에 있어 한 위에만 잔을 받들었습니다. 그래서 2차로 예종의 실에 이르러서는 두 위가 있음을 잊었습니다. 대제를 청합니다니 전교하기를 되제하지 말라 하였다. 임금이 또 연원전에 나아가 제사를 행하고 덕응방에 나아가 세조의 영정을 봉심하였는데 이는 당시에 덕응방에서 세조의 어진에 채색을 다시 올렸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모하관에 나아가 무신들의 기사와 삼갑사, 상갑창 등의 기회를 관람하고 많이 마친 자에게 활과 화살 그리고 표피 등을 차등 있게 하사했다. 황궁할 때에는 대방 부부인 송씨의 집에 행차하여 쌀과 콩을 아울러 50석을 주게 하였다. 성종실록 67권 성종 7년 5월 6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이승문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은 삼가 생각하건대 남녀의 생활은 인륜의 가장 큰 것이므로 이를 바로잡지 아니하면 강상이 문란해집니다. 소근소사는 난신의 딸로서 황효운에게 주어진 것으로 소근소사는 곧 그의 종이고 황효운은 주인입니다. 종과 주인 사이에는 부르면 즉시 가게 되어 있어 손 안에 넣고 제어하는데 어떻게 주인이 그 종을 제어하지 못하고 굳이 중매를 했겠습니까? 또 처라는 것은 동등하다는 뜻인데 이는 자신과 같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주인이 그 종과 간통하고서 자신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황효우는 소근소사가 종이 되었을 때에는 첩이라고 하였다가 방면이 된 뒤에는 처라고 하여 처와 첩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으니 그러고도 나라의 법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황효우는 이미 국법을 무시하고 강상을 어지럽혔다가 그 일이 탄로되었을 때에도 오히려 간사한 마음을 품고 거짓말로 상언하였으며 또 소근소사의 친족을 시켜 상언케 하였으니 그는 이렇게 염치가 없으며
잘못을 덮어두고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리를 안다는 대신의 의의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전하께서는 지금 족속이라는 이유로서 후처는 논정하라 하시니 후처로 논정하라 하시니 그렇다면 강상과 법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삼가 바라건대 다시 세 번 생각하시어 빨리 성명을 거두셔서 강상을 바로잡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67권 성종 7년 5월 6일 무신 두 번째 기사 병조회사 경찰관 김수손의 계본에 의하여 아래기를 양인 박농금의 사노인 김모지가 올적합이 술에 취해서 지나갈 때 성 위에서 돌을 던지고 욕지거리를 하여 올적합으로 하여금 분노케 하여 사람을 속게 한 죄는 진법의 한때의 주장의 명령을 어긴 자는 참 하는 데에 적용되며 연대 감고의 김어정이 날이 저문다는 핑계로 올적합이 가는 것을 보고하지 않은 죄는 진법의 척후의 봉연을 놓친 자에는 참한다는 데 적용되며 겸사복 신옥산이 복병을 하고서도 올적합을 따라가서 잡지 못한 죄는 율의 군기를 거르친 자는 참대시 한다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여 모두 사형을 감하여 장 100대 이후 삼천리에 처하고 김의정은 결장만 하게 하였다. 또 아래기를 도위 원중거와 절제사 오수는 올적합을 깊이 들어오게 했다가 날이 저물어 돌아갈 때 주장의 명령을 어기고 군사를 차출하여 호송하지 않고서 사람을 쏘도록 하였으며 또 따라가서 잡지 못하여 군기를 거르친 죄는 유리 참대시에 해당합니다 하였으나 명하여 모두 그 죄를 특별히 용서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67권 성종 7년 5월 7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인정전에 나아갔다. 여러 공신이 잔처를 베풀고 적장 등이 모두 입참하였다. 성종실록 67권 성종 7년 5월 7일 개요 세 번째 기사 사관은 사관 박승질 등이 차자를 올려 황효운이 첩으로 철을 삼은 죄를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67권 성종 7년 5월 8일 경술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양자유와 정은 박철륜이 아래기를 황여운이 종으로 철을 삼은 것은 바로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황여운은 사리를 아는 대신이니 어찌 그렇게 했을 리가 있겠는가 하였다. 양자유가 말하기를 그 당시에 황여운의 관직이 참이었습니다. 만약 예식을 갖춰 성혼하였다면 드러난 벼슬아치들이 많이 모였을 것인데 오직 상장인 장승래 등 몇 사람뿐이었으니 성례하지 않은 것이 명백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법으로 따진다면 적처가 될 수 없으나 정리로 본다면 또한 첩을 삼을 수도 없다. 더구나 내외가 모두 사족이지 않는가 하였다. 양자유 등이 다시 아뢰기를 송현수는 직접 난역을 범하였으니 그의 아들 송근은 내금위가 될 수 없는 것인데 더구나 과거에 응시하는 것이겠습니까? 원컨대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울러 내금위의 직위도 파면하게 하소서니 임금이 말하기를 송현수는 병자년의 난에 관여하지 않았고 정춘년의 권한의 일에만 관계되었다. 그러나 장 100대에 충군을 시킨 것은 반드시 직접 범한 죄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죄명을 고찰하게 한 것이다 하였다. 성종실록 67권 성종 7년 5월 8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67권 성종 7년 5월 8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충청도 관찰사의 계본에 의하여 아래기를 청주의 교수 박영손이 석전에 진설하는 백포 30첩과 초인 10엽과 초석 8엽을 제사 지낸 뒤에 자기의 집으로 수송한 죄와 증미 22를 김흥도와 임중화에게 나누어준 죄와 노자에게 급여하여 주고 남은 쌀로 주식을 만들고 민간에게 판 자를 요구한 죄와 구사에게 6속을 징수하여 어망을 만든 죄와 향교의 노비가 바친 소금 30두를 자가에서 수용한 죄는 유를 조중하여 장 70대의 고신 2등을 수탈하는 한편 장안에 기록하고 사사로 사용한 물건은 관으로 환납게 하며 교생인
고계흥, 오순손이 사장을 고소한 죄는 오순손은 우두머리를 임으로 장 100대 도 3년에 해당하며 고계행은 수종한 자인이 장 90대 도 2년 반에 해당하니 모두 고향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일은 비록 사면 전에 있었으나 그들이 범한 죄는 매우 중하므로 모두 용서할 수 없습니다. 원컨대 오순손과 고계흥은 영구히 과거를 못 보게 하여 먼 곳에 부처하고 박영손은 고신을 거두고 장안을 기록하여 영구히 서용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박영손은 파직하고 오순손과 고계흥은 영구히 과거를 못 보게 하였다. 성조실록 67권 성종 7년 5월 8일 경술 4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역적 전생의 아들 전유석은 이제 나이 성년이 되었으니 참건대 그 의미가 있는 흥량에 같이 정속케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67권 성종 7년 5월 8일 경술 5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67권 성종 7년 5월 10일 임자 첫 번째 기사 국기 1이다. 성종실록 67권 성종 7년 5월 10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 윤계겸 등이 올린 차자의 대략에 이르기를 황여우는 소근소사에 대하여 주인과 종의 신분이 이미 정해진 사이로서 급사로 복역한 것이 10여 년이 되었습니다. 그가 간통한 것은 방면이 되기 전이었는데 주인으로서 종을 간통한 것이 어떻게 성내로 성립될 수 있습니까? 결단코 처로 논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의는 세상에서 제일 큰 방파제인데 그 방파제가 한번 무너지면 강상이 어지러워지고 인도가 끊어지게 됩니다. 삼가 바라건대 빨리 성명을 거두시어 강상을 바로잡으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67권 성종 7년 5월 10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윤계겸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삼가 덕건대 이달 초 5일에 문소전에 친제하실 때 우승지 임사홍이 마땅히 잔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아 동부승지 홍비달이 대신 받았으니 임사홍이 태만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실례를 하였음은 이 이상 더 심할 수가 없습니다. 삼가 바르건대 추국하여 이 거죄를 바로잡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임사홍이 되지하였는데 내가 작은 실례라 하여 용서해 주었다. 또 어떻게 다시 논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성종실록 67권 성종 7년 5월 11일 개축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최한정과 장령 박효원이 황효원이 첩으로 철을 삼은 죄를 논개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최한정이 또 아뢰기를 일전에 영흥대군 부인의 집에 행차하신 것은 신은 옳지 않다고 여깁니다. 효령대군은 종실의 원로이므로 대가가 그 집에 가게 되면 이는 사실 도인들이 다 같이 아름답게 여겼습니다. 구수영으로 말하면 일개 어린 신하인데 전하께서 무엇 때문에 몸을 가벼이 하여 가서 보십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구수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세조 때부터 대군의 부인을 매우 호하게 대우했기 때문이다. 또 지나가다가 들은 것이지 일부러 간 것은 아니다 하였다. 최한정이 말하기를 부인을 위한 것이라면 더욱 잘못입니다. 부인을 보기 위하여 여항으로 행차를 하심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전하의 동정은 사관이 반드시 기록을 하니 이렇게 경솔하게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전하께서 조선을 보시려고 할 때에 신등이 간화에 만류한 것은 진시로 인주의 거동은 경솔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이 현석규와 야대에 입시하였을 때 하교하시기를 옛 인주들은 자신의 허물을 듣기 싫어했으나 나는 그렇지 않으니 모두들 마음을 다하여 숨기지 말라 하셨는데 신이 그 하교를 들은 것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참으로 실수를 했으니 앞으로는 마땅히 삼가겠다 하였다. 성종실록 67권 성종 7년 5월 11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외호군 육랑 쇠문 등 세 사람이 내조하였다. 성종실록 67권 성종 7년 5월 11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이날 비가 내렸다. 어서를 승정원에 내려서 이르기를 백성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장마비이다. 경등은 각각 시우시를 지어서 오리도록 하라 하고 인하여 선언을 하사하였다.
성경시록 67권 성경 7년 5월 11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경시록 67권 성경 7년 5월 11일 개축 다섯 번째 기사 이조와 병조의 전지하기를 소경전의 참봉 2회 최옥호에게 가자에 승직시키고 차비 충의 위 권치 윤흥상 한정과 주방내관 김상려 안중부와 진지내관 김최잠 김흥량 최윤길 홍계정과 반감 용봉에게 가자하라 하였다. 성경시록 67권 성경 7년 5월 11일 개축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경시록 67권 성경 7년 5월 12일 갑진인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간 박숭질이 황효원이 첩으로 철을 삼은 죄를 농계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경시록 67권 성경 7년 5월 12일 갑인 두 번째 기사 대왕 대비 인수 왕 대비 인해 왕 대비가 경복궁에 행차하여 덕응방에 나아가 세조 영정을 봉심하였다. 성경시록 67권 성경 7년 5월 12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경시록 67권 성경 7년 5월 12일 갑인 네 번째 기사 성임을 정헌대부 개성부 유수로 정칭을 통훈대부 행사헌부 지비로 윤민을 통헌대부 행사관은 사관으로 한숙후를 통정대부 행 경흥도호 부사로 이예를 사헌대부 지중추 부사로 신성경을 가선대부 동지 중추 부사로 박근을 가선대부 첨지 중추 부사로 삼았다. 성경시록 67권 성경 7년 5월 10일 갑인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갔다. 강목을 강하다가 양나라 무제가 세 번 사신하였다라는 데에 이르러 참청관 손비장이 아뢰기를 불법을 숭상하여 믿는 것은 치도에 해가 될 뿐만 아니라 재물을 손상하고 백성을 해되게 함이 막심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양나라 무제가 그렇게 불교를 숭배하여 믿었으나 대성에서 굶어 죽었으니 부처를 신봉하면 복을 받는다는 이치가 어디에 있는가 하였다. 동부승지 홍귀달이 말하기를 치도에 있어서는 이단에 끼어 들게 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래한 것이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갑작스럽게 고칠 수는 없다 하였다. 홍귀달이 아뢰기를 위나라 태무는 사문을 모두 죽였는데 그들도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태무도 끝내 다 제가 하지는 못하였다 하였다. 홍귀달이 말하기를 태종께서 모두 혁파하고자 하였으나 계획대로 못하고 적당하게 남겨둔 사찰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런 반드시 시기가 있는 것인데 마땅히 그때를 당하여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고려 때에는 밥을 먹이는 중이 산만이었으니 당시는 나라가 부유해서 그렇게 했던가 지금이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므로 우부승지 손순효가 아뢰기를 천하의 재물은 한계가 있으니 비용이 반드시 넉넉할 수는 없으며 다만 바닥이 나는 것을 걱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요즘 중들은 앉아서 녹을 받는 자도 있으며 전세를 받아 쓰는 자도 있으며 농정을 많이 가진 자도 있으니 이 자들을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하였고 홍기달은 말하기를 부처를 받들어서 선왕의 명복을 비는 것이 선왕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백성의 해독을 제거하는 것이 곧 선왕을 위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그렇다. 사시는 수행, 보운을 위하여 속세를 떠나서 불문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성경시록 67권 성경 7년 5월 12일 각진 여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갔다. 고려사를 강하다가 유만수는 불효하고 염치 없는 사람이어서 모두들 천박하게 여겼으나 가뭄의 음덕으로 인하여 재상의 지위에까지 이르렀다. 대관에서 상소에 탄핵을 하자 창왕이 그의 직위만을 파면시키니 그 당시 사람들이 한스럽게 여겼다는 데 이르러 손비장이 아뢰기를 삼공의 직분은 도의를 강론하고 국가를 경륜하며 엄량의 도를 잘 조화되게 다스리는 것이니 그 임무가 지극히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적당한 사람이 없은 그 자리를 비워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유소는 묘당의 신하로서 석전 때 음복하는 날에 추태를 부렸습니다. 성균관의 예의와 본원지인데 성균관은 예의의 본원지인데 어유소가 이와 같은 신라를 했으니 대관에서 죄를 정한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공로가 크다는 이유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참찬간을 파직시키고 봉군하여 녹을 먹게 하여도 그의 공을 보답하기는 충분합니다 하였으나 비답하지 않았다. 성중실록 67권 성중 7년 5월 13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사헌상 정효상 박양신이 경사에서 돌아왔다. 전교하기를 재계로 인하여 인견할 수가 없다. 그런데 중국 조정의 일은 어떠 하든가 경태를 추봉한 뒤에 선하에 보고한 것은 없든가 하니 정효상이 대답하기를 없습니다 하고 주자 어류 주자 대전 20건을 바치면서 말하기를 이 책은 근래에 찬한 것이므로 바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태감 강옥이 신등을 맞이하면서 말하기를 조카 강계숙이 상상의 은혜를 지극히 중하게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녹봉과 지기를 더 올려주기를 청하였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67권 성명 7년 5월 13일 을묘 두 번째 기사 내관 안중경을 보내어 그 종직에게 주육을 하사하고 이어 노재상에게도 두루 하사하였다. 성조실록 67권 성명 7년 5월 14일 병진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조실록 67권 성명 7년 5월 14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사헌부대선 윤계겸 등이 상수하여 소군소사를 황효운의 첩으로 삼기를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67권 성명 7년 5월 14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이조에서 아뢰기를 겸 한승부 참군 황경형은 장리의 아들이니 창건대 계정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67권 성명 7년 5월 14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사여권 제조가 아뢰기를 강의 습득관이 혹은 연로하여 능력이 감소되고 혹은 사망하였으니 청컨대 구례에 의하여 사관의 참회관과 성균관 사학의 유생 중에서 간택하여 자정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사관은 성균관 예문관 성문은 교수관이고 사학은 나라에서 선비를 기르기 위해 세운 네 학교 중학 동학 남학 서학을 말한다. 성조실록 67권 성종 7년 5월 14일 병진 다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대전 성록의 외객인조에 정해진 기한에 따라 유포량을 지급하되 기한이 지나면 지급하지 말 것이며 만일 몸에 병이 났다거나 물이 불어서 부득이하여 지체하게 되면 관할 간의 증명이 있어야 사실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 고을에 계류하는 외객인의 기한이 짧게는 4, 5일이고 길게는 12여일이며 유포리양은 대선은 40명인데 매일 8두이니 10일이면 80두이고 중선은 30명인데 매일 6두이니 10일이면 60두입니다. 그런데 향통사가 외인에게 뇌물을 받고 그들과 부동하여 징병하는데 수령이 이를 귀검할 수 없게 되니 이로 인하여 유포리양이 많이 소비됩니다. 또 향통사는 위와 같은 여러 고을의 계류 첩정의 날짜를 개정하기도 합니다. 청컨대 지금 이후로 여러 고을의 수령은 양근의 첩정을 만들어 하나는 향통사에게 주어 직접 본조에 바치게 하고 하나는 관찰사에게 보고해서 본조에 첩의하여 검거에 빈고가 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67권 성명 7년 5월 14일 병진 여섯 번째 기사 병조에서 평안도 운산의 갑산 안호선의 장고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대전의 녹과 조의 평안도와 영안도의 부방 군사가 유고한 자는 보통 기한 100일에 100일을 더 추가한다고 했는데 호주의 수교에는 군사의 녹봉은 동서반의 각 품계의 예와는 다르다. 양계의 부방 군사는 당번이 끝나는 날로 위시하여 기한을 정하고 지금 이후로 양계의 절도사는 당번갑사의 천장을 대전에 의하여 기한 내에 계문하며 전에 가호된 것도 지금 계사하는 자에게 주어 올리게 한 다음에 본조에서 다시 확인하여 제수하고 기한 내에 녹봉을 지급케 하라고 하였지만 그 가운데 전에 가호된 수가 착오가 있을 경우는 부득이 이문하여 서로 대조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먼 거리에 왕복하는 시일이 자칫 몇 달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 당번이 끝나는 날로 위시하여 기한을 200일로 정하는 것은 미편합니다. 청컨대 비답을 내린 날로 위시하여 기한을 계산해서 녹봉을 지급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가호는 증가된 갑사의 숫자이다. 성전시로 67권 성종 7년 5월 14일 갑진 7번째 기사 병조에서 갑사 최자정의 장고에 의하여 아뢰기를 대전 병전에 군사로서 3년상을 마친 자는 감 일시하여 다시 시험 보인다 하였고 예전에는 군사와 서인은 복을 100일 입는다 하였으며 주에는 3년 복을 입기를 원하는 자는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입법한 본인은 3년간 거상하는 동안에 기력이 쇠약해졌을까 하여 다시 시험 보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100일상을 입은 자는 3년상과 비교할 것이 못 되는데 아울러 다시 시험 보게 하는 것은 입법한 본뜻이 아닐 뿐만 아니라 도리어 번거롭기만 하니 청근대 다시 시험 보지 말고 환사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감 일시는 일시를 감화해 준다는 말로 갑사 시험을 보일 때 5시 이상을 맞춰야 채용이 되는데 특별한 경우는 그 수를 감해 주었다. 성종시로 67권 성종 7년 5월 14일 병진 8번째 기사 예조의 사례기를 영안북도 철도사 여의보의 계본에 그곳 여진의 사지 김바질대와 삼행 유노 요고 등이 올적합의 침략으로 인하여 경흥으로 이거하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신등의 의견으로는 우진 남쪽 20리 구신포의 연대 아래가 평평하게 비어 있으니 거기에 이거시키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청컨대 절도사가 아랜대로 윤호해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로 67권 성종 7년 5월 15일 정사 첫번째 기사 조화를 봤다. 성종시로 67권 성종 7년 5월 15일 정사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원 윤계겸과 대사관 최한정이 소군 소사를 황효은의 첩으로 삼기를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시로 67권 성종 7년 5월 15일 정사 세번째 기사 공조 한승부의 당상관 관상감 제조와 좌참참 서거정 무승부원군 윤자원을 불러 궁궐을 압박하고 있는 인가를 다시 살펴보게 하였다. 성종시로 67권 성종 7년 5월 15일 정사 네번째 기사 승정원의 쌀에기를 세종 때부터 모든 대소의 공사는 모두 본원을 경유하여 아뢰게 되어 비록 정승이라 하더라도 임금에게 바로 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모든 재상이 아뢰고자 하면 곧바로 빈청으로 가서 상전을 통하여 아뢰입니다. 본원의 직무는 출납을 맡고 있는 곳인데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아뢰었으며 어떤 일이 누구를 통하여 행해지는지 모르고 있으니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오늘 공조 한승부의 당상관과 좌참찬 서거정이 본원을 경유하지 않고 빈청에 나아가 바로 아래였으니 매우 미편합니다. 청컨대 지금부터는 세종 때의 옛일과 같이 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경등의 말은 매우 좋은 말이다. 나도 모든 일은 승정원에 쌀아야 한다고 여긴다. 그러니 지금 이후로는 한결같이 세종 때 일과 같이 하겠다 하였다. 성종시로 67권 성종 7년 5월 15일 정사 다섯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도성지 현석규가 아뢰기를 여상군 민달의 성균관 비도치와 노 장생으로 공신의 노비를 삼아 사패를 받았습니다. 성균관의 노비는 본래 고려의 안향이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본관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민말은 다른 사람이 사패를 받은 것을 인용하여 상언하니 이를 장례원에 회부하여 현재 분간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은 들으니 김명순이 판결사가 되었을 때 사패를 고칠 수 없다고 하였고 손순효가 판결사가 되었으는 안향이 자기의 노비를 가지고 성균관에 바친 것은 국가를 위하고 만세토록 사문을 위한 계획이었는데 어떻게 빼앗을 수가 있겠는가 하였으며 김극유가 판결사가 되었으는 마땅히 다른 노비를 선택하여 성균관에 충당하여 선왕의 사패를 고치지 않아도 되고 관의 노비도 줄지 않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성균관의 노비는 그 수가 많지 않아 공세를 거두어 양현의 수송에 보충하고 있는데 지금 이를 빼앗는 것은 불가합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안향은 사문에 중하게 여기는 뜻이 지극하였다. 그러니 손순효의 의논을 따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현석규가 말하기를
다만 민발이 왕지에 의가해 사패를 고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성균관에는 바꿔주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성전실록 67권 성전 7년 5월 15일 정사 6번째 기사 제도 관철사에게 하서하기를 인생이 고생하는 것은 전적으로 수령들이 백성의 억울함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절도 없이 취하기 때문이다. 이는 수령 자신을 살찌우려고 하는 계책일 뿐만 아니고 빈객을 접대하는 경비로 인하여 지출이 많기 때문에 백성들의 고효를 짜내어 모래처럼 사용하므로 빈객들은 관부에서 배불리 취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백성들은 구하게 쓰러지는 형편이니 진실로 가슴 아픈 일이다. 조정께서는 그러한 패단을 깊이 알았으므로 사적으로 빈객을 대접하는 자는 처음에 사죄에 적용시키다가 뒤에는 제서 유의률로 논단하였는데 요즘은 그 법을 문구처럼 여겨서 대소의 사적인 일로도 공공연하게 관하에 출입하고 수령은 이들을 접대함에 있어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먹고 마시게 하며 또 따라서 정략까지 하고 응접하는 동안에는 아예 공무를 선폐하고 있으니 이것도 옳지 않은 것이다. 경들은 한 지역을 통찰하고 있으니 수령의 비위를 마땅히 덜쳐내지 않음이 없었을 것인데 이를 모르고 금하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금지하는데도 그 명령이 시행되지 않은 것인가? 지금부터는 교차를 한결 엄격하게 하여 만일 범하는 자가 있으면 여지없이 구금하여 용서하지 말고 나라의 법을 바로잡고 우리 백성을 소생하게 하라 하였다. 성전실록 67권 성종 7년 5월 15일 정사 7번째 기사 사원부 대사원 윤계금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은 삼가 보건대 주상전하께서 대통을 이은 지 지금 8년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성덕이 날로 새로워지고 성악이 날로 성취되어 고명하고 광대함이 천구의 어뜸이 되어서 충분히 한 세상을 운영하고 품류를 재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성대비께서 정사를 돌려주셨으니 이는 바로 전하께서 성력을 다하여 노력해야 할 시기입니다. 신등은 모두가 용렬한 제목으로 원직에 있으면서 밤낮으로 갈고 다듬어 전하의 유신 정색의 보탬이 되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삼가 천박한 소견으로 다음과 같이 진술하니 예감을 기울이시어 재택하소서. 1. 민생은 욕구가 한이 없으므로 군주가 없으면 혼란이 오게 됩니다. 하늘이 이러한 점을 염려하여 군사를 내실 때에는 반드시 총명하고 강단 있는 자질과 중후하고 포용성이 있는 기량을 부여해서 서물에 어뜸이 되게 하고 사방을 표정케 하는데 이는 하늘이 지극히 어려움을 책임지은 것이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자리를 주어서 즐기게 한 것은 아닙니다. 요순 이후로 성제와 명왕이 삼가고 두려워하여 조심하는 마음으로 공경을 다하는 것은 진실로 하늘이 부여한 것이지 지극히 어려운 임무이어서 아니란 마음으로 처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전에서는 임금 노릇하기가 어렵다 하였고 서경에서는 천위는 어려운 것이다 하였으니 대체로 어려운 줄을 알고 대처하면 어려움도 쉽게 될 수 있지만 어려운 줄을 모르고 쉽게 대처하려고 하면 다음날 어렵게 되어 어떻게 처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즉위하신 이후로 성학에 관심을 가지시고 밤낮으로 잘 다스리기를 도모하여 모든 시위에 있어서 하나하나 옛 성인을 본받으시니 어려움을 알고서 감히 쉽게 대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없지 않으면서도 끝맺음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 고금의 공통된 걱정입니다. 어렵게 여기는 마음이 해이해지면 쉽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쉽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반드시 나의 다스림이 이미 만족해졌고 나의 백성이 이미 안정되었다고 여겨서 베개를 높이 베고 아니란 생각이 들게 되어 나라의 근본이 흔들려도 알지 못하고 화기가 발생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여 상패한 데 이르러도 구제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니 이른바 다음 나라에 어렵게 됨을 어떻게 처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나라 명황의 계원의 정치는 그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그런데 천보의 난리에 그이 망할 뻔하였으니 다 같은 현종한 사람인데 질환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어떤 이유이겠습니까? 이는 다름이 아니고 어렵게 여기는 마음이 끝을 맺지 못하였고 쉽게 여기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어렵게 여기고 삼가하시기를 늘 오늘같이 하시고 삼가 두려워하시기를 시종 한결같이 하시어 하늘이 맡겨주신 중대함을 생각하고 조정의 간계한 업적을 염려하시어 어진 일을 철저하게 신임하고 간사함은 여지없이 제거해야 합니다. 착한 것이 적다 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시고 악한 것이 적다 하여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며 조금 이룩된 것을 만족하게 여겨서 힘을 기울이는 데 소홀하지 마시고 작은 이익에 젖어 큰 계획에 어두워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백성이 나라의 근본임을 알면 안정되게 해주기를 생각하고 먹는 것이 백성에게 하늘이 됨을 알게 되면 만족하게 해주기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정도를 밝히고 이단을 물리치며 기강을 진작시키고 풍속을 바로잡아서 출립하고 기거함과 호령을 내림에 있어서도 신중함을 다하여 태평의 다스림을 여시어 영구히 무궁한 아름다움을 보존케 하소서. 1. 신등은 듣건대 천자는 삼궁을 통솔하고 삼궁은 경대부를 견제하며 경대부는 사서인을 다스려서 존귀한 이는 천한 이에게 임하고 천한 이는 존귀한 이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치의 대경으로서 그 차례는 어지럽힐 수 없는 것입니다. 삼가보건대 우리나라는 정부 이하에는 육조가 있고 육조 이하에는 제사가 있는데 제사의 직무는 육조에서 규철하고 육조의 직무는 정부에서 총괄하여 다스려서 개품하여 시행하므로 가부가 서로 구제되고 경중이 서로 유지되어 정치의 대경이 여기에서 확립이 됩니다. 그러므로 정령이 한번 내리게 되면 일이 잘못됨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부리면 마음이 손발을 움직이게 하는 것과 뿌리가 가지를 견제하는 것과 같으며 아래에서 위를 섬기면 손발이 가슴을 옹이하고 지엽이 뿌리를 덮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태조께서는 이렇게 창업하셨고 태종께서는 이렇게 업적을 물려주셨으며 세종께서는 이렇게 태평을 누리셨습니다. 세조대왕이 즉위하고서는 간신들이 국권을 장악하는 것을 징계하여 이에 정부의 서사를 혁파해서 삼공 이하는 직위만 충당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부의 권력이 편중하게 되는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 그러나 그로 인한 폐단으로 정권이 여러 곳에서 나오게 되는 결과가 있게 될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한사 가운데 하찮은 일이라도 제조 한 사람이 불과하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상달되어 그로 인해 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법의 존폐는 피차간에 모순이 생겨 조령 모계가 되어 어떻게 따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비록 전하와 같은 선부적인 총명이라 하더라도 하나하나 직접 결제하려 한다면 이는 임금으로서 관리의 직무를 행하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채통을 잃는 것으로서 끝내는 폐단이 없을 수 없게 됩니다. 예부터 그런 그 칠하는 비록 같지 않았으나 정성에게 위임함에 있어서는 개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한나라 광무만이 삼공에게 위임하지 않고 대각에 맡겼다가 동도의 업적이 드디어 쇠퇴하여졌으니 이렇게 볼 때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바로 올바른 정성을 얻지 못하는 데 기인한 것이지 정성에게 위임한 잘못은 아닙니다. 또 당태종과 같이 영덕한 이로서 장상의 능력을 겸하였다고 하는 이도 세상의 모든 일은 반드시 재상을 경유해야만 시행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이세를 바꿀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나건대 전하께서는 옛일을 미루어 현재를 거울 삼아 정부의 서사를 제도를 한결같이 조정의 고사처럼 되살려서 어진 재상을 가려서 위임하시면 옛날의 어진이를 찾기까지는 노력했으나 적임자에게 위임하고 나면 편게 된다는 뜻에 가깝게 되어 태평의 정치를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재상에게 권력이 편중해질 것을 의심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신등은 그렇지 않다고 여깁니다. 신등은 듣건대 임금은 임금의 권한이 있고 재상은 재상의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현능한 일을 임용하여 선악에 따라 상벌을 내리는 것은 임금의 권한이며 핵심적인 정권을 잡고 백관의 일을 조정하는 것은 재상의 권한입니다. 임금이 능히 그 권한을 지키면서 세상의 권한을 빼앗지 않으면 임금의 권한이 중하게 되어 국가가 편안하게 다스려질 것입니다. 그러니 재상의 권한을 중하게 여기는 것은 곧 임금의 권한을 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정권은 하루라도 조정에 있지 않아서는 안 된다. 조정에 있으면 다스려지고 대각에 있으면 어지러워진다고 했습니다.
대체로 천하의 권한은 반드시 돌아간 곳이 있게 마련이어서 저쪽에 있지 않으면 이쪽에 있게 되고 이쪽에 있지 않으면 저쪽에 있게 되어 이쪽에 있느냐 저쪽에 있느냐에 따라 질환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임금이 된 이는 다스려지는 까닭과 혼란해지는 원인을 생각해서 반드시 권한은 어느 때이건 조정에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등은 또 듣건대 임금은 신하에게 마음을 다하지 못할까 근심해야 하고 신하는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지 못할까 근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진실로 위에서 그 아래를 의심하고 아래에서 그 위를 속인다면 그러한 상태에서 다스려지기를 기대해 본들 어렵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천하에서 재상 노릇을 제일 잘한 사람은 상나라 성탕에게 이윤, 고종에게 부열이 있었는데 그 당시 온 천하의 일을 모두 한 사람에게 맡겼으니 그 권력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과 고종은 이들에게 성의를 다하여 대우하면서 전적으로 신임하고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진실로 이윤과 부열과 같이 훌륭한 이는 천하의 일을 전부 맡겨도 나에게 충성을 다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윤과 부열이 천하의 일을 맡으면서 감히 사양하지 아니하고 천하의 권력을 담당하면서도 감히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또한 위에서 자신에게 성의를 다하여 대우하면서 적적으로 위임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임금과 신하 사이 일체가 되어 그와 같이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하께서도 진실로 훌륭한 재상을 고하여 이윤, 부율과 같은 책임을 맡기고 성탕, 고종과 같은 성의로서 대우한다면 상나라의 정치만이 전고의 아름다움을 독차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유의하소서. 1. 원상제도를 설치하는 것은 조정조에는 없던 것으로 이는 세조 때의 일시적인 권위에서 나온 것이지 영구토록 지속할 제도는 못 되는 것입니다. 지난 정해년에 백옹, 황철, 김보 등의 사신이 왔을 때에 그가가 줄을 잇게 되어 이들을 대접하는 일이 매우 번거롭고 기묘하므로 세조께서 이에 신숙주 한 명의 구치관 등에게 명하여 늘 정원에 나아가 함께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였었는데 원상이란 이름은 그때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 후 세조 예종께서 연달아 승하하시자 전하께서 어린 나이로 대통을 계승하셨으므로 안으로는 자승 대비에 보도하시는 보탬을 입으시나 밖으로는 대신들이 아침 저녁으로 보필하는 힘이 없을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정성을 지낸 자에게 하루 걸러 정원에 들어가서 출납하는 공사를 참상하게 하였으니 이는 세조 때의 권위를 인습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춘추가 장성하셔서 자성대비께서 이미 대정을 돌려주셨으니 만개의 번거로움을 모두 독단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원상을 파는 것은 지금도 적당한 때입니다. 무엇 때문에 한때의 권위를 가지고 그만둘 수 있는 것을 그만두지 않습니까? 또 관직은 서로 침범할 수 없으며 대신은 마땅히 예로 대접해야 합니다. 윤음을 출납하는 승지직임인데 대신이 이를 참여하여 들으니 이는 서로 침범하는 데 가깝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조정 이후로 노성한 신하에 대해서는 예로서 대우하고 후하게 보양하여 회자하는 것을 빈청이라 하며 지공하는 부서를 예빈시라 하는데 이는 존경을 하면서 빈예로 대우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만 노쇠한 일을 부축해서 일으키고 새벽같이 들어와서 정원에 모여 앉아 피곤하게 나날을 보내고 있으니 이것은 예의로 대접하는 도리에 있어 끝나지 않습니까? 더구나 전하께서는 모든 의심이 가는 일이면 반드시 여러 대신들에게 널리 자문하시어 가부를 취하신 다음에 시행하시고 한두 사람의 의논에 그치지 않으시니 하루 걸러 정원에 모여 앉은들 끝내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빨리 원상을 파하시어 관익을 서로 침노하는 패단을 제거하고 대신을 예의로 대접하는 도리를 펴게 하소서. 시경에 이르기를 훌륭한 많은 선비들이여 문왕이 그들로 해서 편하게 되었다 하였고 이르기를 문왕이 수구를 누리시니 어떻게 사람을 분발하게 못하겠는가 하였습니다. 대체로 나라가 편안한 것은 많은 선비들이 훌륭함이며 많은 선비들이 훌륭하게 되면 임금이 분발시키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옛 성왕이 인재를 양육하기를 좋아하여 선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그것이 어찌 인재는 나라의 이익이므로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 된다고 여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조정 때 이후로 상서의 교육을 신중하게 다루었으며 거기에다 과거의 법을 곁들여서 선비를 기르고 선비를 채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옛보다 뒤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종대왕께서는 특히 과거에 응시하는 자들이 사장을 기송하는 것으로서 시험에 응할 수 있는 미천을 삼고 실질적인 학문에 노력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신 가운데 연수하고 총명한 자를 선발하여 산방에서 글을 읽게 했습니다. 그로 해서 능통하고 박식한 선비와 깊이 있고 단아한 인재들이 빛나게 배출되어 훌륭한 인재들이 그 당시에 제일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명망이 높은 공경이 문형을 담당하고 정치의 계획을 꾸미는 이는 모두가 세종께서 양육한 것으로서 후진의 선비들은 그들을 따를 만한 이가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이러한 때에 부흥시키기를 생각지 않으셨다가 수십 년 뒤에 이 사람들이 이미 늙게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전하께서는 누구와 문치를 꾸며 나가시고 어디에 고문을 의뢰하시겠습니까? 또 사장은 비록 말단적인 기예라 하더라도 중국의 문사들이 사명을 띠고 오게 되면 의뢰 우리나라는 문교가 있는 국가라 하여 그의 시를 읊으며 화답하기를 요구해 옵니다. 그러니 만약 그들을 압도하여 앞서지 못한다면 그들이 우리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문인과 제사는 국가의 꽃이어서 이미 양성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문왕이 사람을 분발시키는 일과 세종의 고사를 본받으시어 문신 가운데서 연수한 자를 잘 선별하여 그들에게 한직을 주고 사물을 맡기지 말아서 학문에만 전념하고 문장에만 힘을 기울일 수 있게 한다면 그의 교양이 알맞게 되어 인재가 배출될 것입니다. 1. 풍문을 듣고 탄핵하는 법은 공도에는 해가 있을 듯 하나 지도에는 사실상 이익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규명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 지금 어떤 사람이 누구는 간사한 짓을 했고 누구는 강상을 무너뜨리고 풍속을 어지럽히는 일을 했다고 말하면 그 사실의 여부는 묻지도 않고 아울러 추국하게 되니 그 사이에 어찌 원한으로 일으킨 말과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번거롭게 다스리는 것도 혹 없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헐뜯거나 칭찬하는 말은 날개가 없이도 나르며 시비에 대한 소리는 다리가 없어도 잘 달려갑니다. 남이 모르게 나쁜 짓을 했는데도 논집을 당하면 전혀 예측하지 못한 데서 나오게 된다면 아무리 언근하고 걸릴한 자라 하더라도 어찌 감히 제멋대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공도의 해가 되면 언제나 적고 치도에 도움이 되면 항상 많습니다. 그러니 작은 손실을 가지고 큰 이익을 벌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그 법이 외관들이 탐호하거나 항민한 자를 제외하고는 풍문을 가지고 탄핵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요즘 정치를 손상시키고 도덕을 해치는 것이 어찌 탐호하고 항민하는 두 가지일 뿐이겠습니까? 몇 해 전부터 민풍과 국속이 더욱 야박하고 악화되어 혹은 종으로서 주인을 침범하 혹은 첩으로서 철을 삼으며 혹은 자제로서 부영을 무시하여 강상을 어지럽히는 일까지 하는 자가 어찌 없겠습니까마는 궁벽한 마을에서 몰래 일어나는 일들은 그 종적이 애매하므로 그것이 어떤 일로 인해서 드러나는 경우는 적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만약 일체 방치해두고 보고서도 말할 수 없고 듣고서도 물을 수가 없다면 이는 끝내 그 허물을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쁜 짓을 하는 자들이 무엇을 끄림이 있겠습니까? 기강이 반드시 이로 인해 무너지고 풍속이 반드시 이로 인해 야박해질 것이니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삼가 바라건대 이 법을 거듭 엄하게 하여 비록 탐호하고 항민한 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진시로 강상에 관계된 것이며 모두 덜 추워내어 간사한 싹을 건절하고 풍속을 바로잡게 하소서. 1. 세조대왕께서 국가의 경비에 대한 제도가 미진함이 있으므로 이를 크게 한번 바로잡지 아니하면 성법이 될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두세 대신과 다시 상정해서 정밀하게 다듬으려고 했으나 그것을 완성하지 못하고 팔음이 갑자기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선왕의 뜻을 이어받아 드디어 그 일을 끝마치었으니 이는 바로 선대에서 계획하던 뜻과 이를 계술하여 선대의 업적에 빛이 나게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용도를 제정함에 있어 지나치게 절약하였고 세금을 매기는 데 있어서도 지나치게 줄였습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요순의 제도보다 가볍게 하려 하면 대맥 가운데서 소맥이며 요순의 제도보다 가중하게 하려 하면 대걸 가운데 소굴이라 하고 하였습니다.
대개 요순의 제도는 중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제정하는 방법은 반드시 먼저 그 용도의 다과를 헤아리고 물산의 풍족과 부족함을 고려하여 가볍게 하더라도 맥에 이르지 않게 하고 가중하더라도 거래에 이르지 않게 하여하면 비로소 중도를 얻었다고 할 수 있으며 만세에 통용해도 배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정한 법은 약 1년 정도의 조도로서 세금을 거두는 수를 정한 것이라면 그런대로 무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교린, 사대, 공원, 향빈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절감하여 도저히 시행할 수 없으므로 이에 옛 관리에 의하여 시행하게 되는데 옛 관료에 따르게 되면 비용이 따라서 많게 되면 비용이 많아졌는데도 세금을 거두는 수는 그전보다 많아지지 않는다면 그 형편이 반드시 계속하기 어려운 근심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요즘의 일을 가지고 보더라도 사신을 지대하면 하나의 작은 비용입니다. 그런데도 석자를 쓰고자 하니 담당한 자가 없다고 고함으로 할 수 없이 시장에서 석자를 사왔으며 두터운 종이를 쓰고자 하니 담당하는 자가 또다시 없다고 하므로 할 수 없이 시장에서 종이를 사왔으며 또 군기시에서 가져다가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그 밖의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의 작은 비용에 있어서도 그 지경이었는데 만약 큰 비용이 있게 되면 장차 어떻게 지대하시렵니까? 이는 만세에 통행하여도 배단이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이미 완성된 법이니 고칠 수 없다고 하지 말고 선왕의 제도이니 고칠 수 없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이미 시행해 본 결과를 가지고 과연 시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고찰하여 줄일 것은 줄이고 못할 것은 못해요. 요순의 중도에 맞추게 하기를 힘쓰시면 아마 백성에게 거두어 드리는 것이 절도가 있고 국가에는 용도가 결핍되는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